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제발 빨리 급속 충전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급속 충전되는 거에 가장 핵심 소재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보급형 차종까지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확대됐다는 거는 차종 자체가 기존에 한두 종이었다면 9종으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고, 실리콘 음극재가 돈이 되니까 포스코, 롯데, LG화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투자했는데, 투자만 했지 실제 양산되는 거는 한솔케미칼 2개밖에 없어요. 매출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올해 예상되는 게 30%, 내년에 40%, 내후년에 55%, 27년에 80% 이렇게 가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2배씩 성장하는데 국내에서 캐파로도 압도적인 1등, 글로벌 3위권이니까 상당히 경쟁력 있고. 최근 음극재 배터리 기술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인 대주전자재료의 주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음극재 배터리의 현 상황과 그 수혜를 독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가 가서 대주전자재료 갖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너무 다행이고,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또 압도적인 1등, 중국의 BTR, 일본의 시네츠 다음 글로벌 3위권이니까 글로벌로도 상당히 경쟁력 있고, 캐파가 앞으로 2배씩 계속 늘어나니까 2026년 기준으로 2만 톤이라고 하니까 최대 2030년까지 10만 톤 캐파에 대해서 뷰가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리콘 음극재 2가지,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는 차종이 별로 없었던 거죠. 포르쉐 타이칸하고 아우디 이트론 정도였는데, 기아의 초대박 이제 앞으로 잘 팔릴 거로 예상되는 EV3가 보조금 적용되면 실구매가 3천만 원 초반인데 주행거리나 충전 성능 다 갖추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간 거죠. 보급형 전기차인데, 그러면 지금 EV3에 들어간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급형 차종까지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확대됐다는 거는 차종 자체가 기존에 한두 종이었다면 9종으로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고, 과거의 비율을 흑연해서 1% 섞었다면 3% 섞고, 3% 섞었다면 5% 섞고, 5% 섞었다면 7% 섞고, 26년 기준으로 10%까지 섞으면 차종도 늘어나고 성능 비율도 커지면 Q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전체 음극재에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까지 비중 커지면 10배 성장하는 그림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가 돈이 되니까 포스코, 롯데, LG화, 그 다음에 SK, 한솔케미칼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투자했는데, 투자만 했지 실제 양산되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한솔케미칼과 대주전자재료는 캐파 차이가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압도적인 1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미 업체에서는 중국의 BTR 실리콘 음극재 안 쓰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의 시네츠화학은 실리콘 음극재 말고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실리콘 음극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거죠. 매력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주전자재료가 캐파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 기술력으로 생산 공정을 혁신하고 원가를 절감해서, 원래 밝힌 거는 지금의 음극재의 대세는 인조흑연인데, 인조흑연과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이 2배 정도 차이 났는데, 그 2배가 줄어드는 시기를 S&E 리서치는 2030년, 앞으로 6년 뒤를 예상했는데요. 사실은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만드는 업체잖아요. 이 회사가 3년 안에 원가를 반토막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S&E 리서치가 예측한 것보다 3년 이상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인조흑연보다 충전 성능이 2배 이상, 많게는 3배, 4배 차이 나는데 가격은 비슷하다? 그러면 인조흑연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대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소비자들이 전기차 선택을 안 할까? 충전 인프라.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제발 빨리 고속 충전, 급속 충전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급속 충전되는 거에 가장 핵심 소재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에 섞으면 급속 충전 되는 거죠. 충전 인프라 없어도. 자체 전기차의 충전 성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비싸서 안 썼지 성능적으로 뛰어난데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대주전자재료가 자체 생산 공정 혁신하고 원가 절감해가지고 실리콘 음극재를 기존에 지금 50불 후반에서 30불대까지 떨어뜨린다? 그러면 엄청나게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내에서 생산 캐파 압도적인 1등이니까. 근데 심지어 MLCC에 들어가는 부품 비중이 크고요. 대주전자재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실리콘 음극재의 비중은 20%예요. 언더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막 2배, 3배씩 성장해가지고 올해 예상되는 게 전체 대주전자재료 매출에서 실리콘 음극재가 대략 30%, 내년에 40%, 내후년에 55%, 27년에 80% 이렇게 가는 그림이니까.
그럼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커지면요. 실리콘 응급제 마진이 좋거든요. 지금 MLCC 들어가는 부품이나 형광체,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 마진율이 10%대라면 실리콘 응급제 마진은 20%가 넘거든요. 그럼 대주전자재료 전체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2배씩 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된다.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계속 실리콘 응급제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가 1등을 유지할 거냐. 지금 과거 예를 들어 한솔케미칼이 2년 전부터 계속 양산한다고 했는데 그 양산이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리콘 응급제 양산하는 게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BTR 실리콘 응급제는 유럽, 북미에서 계속 안 쓰려고 할 거고 일본은 시네츠도 엄청나게 대주처럼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으면 글로벌 3위권 지위는 계속 유지되면 1등 업체가 계속 다 이 상하 캐파를 다 먹는 구조죠. 근데 다만 재무 구조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거죠. 왜냐면 계속 신규 증설하려면 외부에서 차입하거나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응급제 국내 1등이고 글로벌 3등 업체니까 이 충전이 계속 중요한 이슈가 되는 한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완성차가 앞으로 한 대에서 올해 9대 늘어나면 4배 이상 완성차가 늘어나는 거고 내년에 15대 이상 퍼지면 거기서 또 50% 성장하는 거고 1% 늘어가는 게 3% 늘어나고 7%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게 아마 매출에 반영돼서 매출이 2배씩 커지는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충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는 한 실리콘 응급제 대주전자재료가 계속 독차지할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2차 전지 내에서 양극재가 부진한 또는 분리막이나 전해액이 부진하면 이 음극재 쪽이 계속 좀 2차 전지 내에서는 주가 측면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경제원탑 찾아와 주셨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이든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이든 굉장히 주식 투자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실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전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 돈이 걸린 문제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 판단의 원칙은 제발 본인이 명확하게 세워두시고 다른 사람 말한 거 귀동냥으로 듣고 그분이 언제 사고 언제까지 보유하실 수 있고 얼마 비중을 담고 어떻게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손절할 거고 어떤 정보에 의해서 그 종목을 샀고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듣는 거로만 투자해서 어떤 주가 떨어지면 그걸 남을 비난하기 위한 남을 욕하기 위한 그런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고 자기가 본인만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 없이 투자할 자신이 없다. 그럼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원칙과 기준을 공부를 하시고 마음의 크기. 난 이거 주가 빠져도 난 스트레스 안 받을 자신 있어. 그 정도 사이즈의 금액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식이 어려워요. 그럼 주식이 너무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하는 과정을 좀 재밌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원탑에 나오시는 분들 다 검증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맞는다고 그분들한테 수익 난 거 나눠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주가 빠지면 엄청 비난하고 욕하시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서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고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췄으면 본인의 원칙, 투자 판단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다 참고죠. 그분들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공부가 되셔야 되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셔야 됩니다. 새로운 기업들을 알고 새로운 산업 알고 우리나라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수출 기업들, 로봇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새로운 기업들을 아는 거에 대한 공부의 재미를 느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건데 단기간에 되진 않죠. 시간이 필요해요.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그죠? 물 주고 시골에서 농사 짓듯이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주식 투자 한두 번 하고 말 거 아니고 죽을 때까지 평생 옆에 둘 친구처럼 생각하고 좀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고 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도 좋은 기업들 소개하고 좋은 강의 많이 올려놓으니까 거기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차하고 반도체하고 전력기기만 말씀드렸는데 다음 달에 또 수출 데이터 업데이트 돼가지고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 있으면 또 경제원탑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